네,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앞서 그죠? 시향에서 열심히 설명드렸죠. 지금 장세가 어떻는지. 그러면 향후에 어떤 테마가 형성될지. 예.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많나요? 앞에 너무 좀 열변을 토해가지고, 그죠? 좀 약간 감정이 막 화가 나잖아요. 요즘 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관들의 이 어떤 행태, 이건 완전히 생양아치죠. 근데 거기에 당하는 개인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뭐 주식시장인데, 뭐 죽을 건 죽도록 놔둬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뭐 우리 거 하면 되겠죠. 지금은 그죠? 이 신용이 19조 3천억에서 털려 나갈 거다. 이게 빠바바박 터지기 시작할 거다. 무섭게 터질 거다. 그러면 세력들은, 기관들은, 외인들은 다음 테마를 뭘로 만드느냐. 그 만드는 과정에는요, 깨끗해야 돼요. 신용 미수가 없고, 개인들이 없고, 무관심하고, 싼 가격에. 그런데 먹힐 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향후에 일어날 그 테마를 전력망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전력망. 전력망이 향후 테마가 될 것 같다. 왜? 흐름을 보는 거죠. 순서를. 재생에너지라는 이 분야는 그죠? 다양하죠. 다양해요. 넘쳐나요. 근데 얘가 우후죽순 막 생겼어요. 우리 물결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시골이나 농촌 이런 데는 예전에는 개인들도 태양광 패널을 쭉 설치하고 거기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해소를 못해요. 네? 전력망이 없는 거죠. 전력망이. 전기 생산은 많이 하는데 이 망이 부족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흔한 말로 어떤 호남권 이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망이,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는 우죽순 막 하다 보니까 전국에 엉망으로 깔려 있어요. 그죠? 아주 촘촘한 어떤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막 우죽순 여기저기 난잡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난잡하게 깔려 있는 것을 전력으로 모으려고 하니까 전력망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시발점은 뭐냐? 어쨌거나 싫든 좋든 바이든은 뭐죠? 바이든은 엘고의 정신을 추종해요. 엘고는 그죠? 환경 운동론가고 민주당 자체도 그죠? 어떤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도와주니까 뭐 환경, 뭐 친환경 이게 가능하죠. 근데 어떤 공화당이나 어떤 반대쪽에서는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쪽이 주력이다 보니까 또 환경하고는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서로가 막 입장이 틀려요. 지금은. 그런데 그동안에는 서로가 입장이 되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따라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한테, 모든 경제학자한테, 어느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AI 시대가 한때의 유행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AI 시대가 쭉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누구나 한결같이 100이면 100 똑같이 AI 시대는 시작됐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AI가 시작되면서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죠, 전력. 아주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과거 한 20, 30년 썼던 것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늘어나야 될 전력이 월등하다는 거죠. 그런 AI 시대에 또 하필이면
시기가 또 맞물리는 거죠. 미국이요. 미국이 가장 어떤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에서 1980년대. 이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업이 엄청나게 번성한 이때 공단이나 어떤 거에서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망을 깔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노후화가 되겠죠. 노후화가 되고 낡고 못 쓰게 되니까 지금이 교체 사이클이 맞물려져요. 교체 사이클이 맞물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면서 IRA 법안이란 것을 바이든이 발효시키면서 전 세계 모든 공장을 미국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 미국으로 몰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교체 사이클에 진입해가 있는 이 전력망이 더 심화됐어. 거기다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막 지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열심히 투자를 하겠죠. 열심히 투자를 해가 깔아야죠. 깔아야 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동안에는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도 별 필요가 없어. 그죠? 전력망이라는 게, 배전판이라는 게 한번 깔아두면 10년, 20년, 30년 쓰는데 그죠? 바라바라 안 되죠. 근데 얘가 교체 시기가 맞물려지고 AI와 맞물려지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 향후 한 10년, 20년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려요. 미국만 그렇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AI 안 하나요?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럽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이 종이컵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전기를 뭘로 썼느냐 따라서 유럽에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가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면 이 전력 이쪽 관련된 계통은 그동안에는 찍 해봐야 뭐 대북 관련주로 어쩌다가 뭐 개성공단 어쩌고 대북 관련주 한번 덜썩 하다가 끝. 그런 식으로 그만큼 전력망 관련된 회사들은 빚을 못 봤어요. 정말 재미없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거에 비해서요, 뭐 시총도 형편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전력망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동안 스마트 그리드에서 플러스 AI 접목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전력망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획성 있게.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요, 동영상이라는 걸 개인들이 막 찍었어. 김 PD님도 찍고, 저도 찍고, 여러분도 찍고, 막 찍었는데, 이 동영상을 전부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같이 보려고 하니까 엄청 불편하죠. 카카오톡에 올리니까 뭐 용량이 축소되고, 제대로 화질이 떨어지고, 용량 제한이 있고,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런 걸 힌트를 내서 누군가가 유튜브란 걸 만들어서 전 세계 동영상 여기 다 올려라. 공짜로 올려라. 영원히 보관해 줄게. 하니까 동영상 플랫폼이 되면서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손가락 꼽히는 엄청난 회사가 되어버렸죠. 전기도요. 우리나라만 따져봐도, 그죠? 그 물결린 그 고향에 태양광 패널 하는 친구들만 몇 명이겠어요. 그죠? 전국에 깔린 태양광 패널 몇 개나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풍력 짓고 뭐 짓고 지금 우죽순 막 엉망이죠. 이걸 어느 순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하려면요, 유튜브 같이 이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전력 플랫폼.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엉망되죠. 생산자 따로, 공급자 따로, 영혼이 낮고 후진국. 이 말은요, 전력을 100개를 생산하면 한 10개, 20개 쓰고 나머지 한 7, 80개를 폐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 플랫폼이라는 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게 시대적인 흐름. 그럼 이 전력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이 회사가 유튜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국에 생산되는 전기를 어디에서 필요해? 그럼 이쪽에서 있는 전력을 끌어와서 여기다가 판매를 해줘요. 그럼 여기에서 판매한 대금을 자기는 수수료 먹고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전력 플랫폼이라는 게 쭉 형성이 돼요. 이 회사가 대명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전력 플랫폼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스마트 그리드가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금 찾고 공부를 하고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뭐 피스텍 이런 거는 오늘도 제가 추매를 밑에 쭉 깔아놨어요. 근데 100개 체결됐더라고요. 얘도 지금 한 3,500원, 600원 칩시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보면 작년에 배당 250원 줬거든요. 그럼 배당료만 해도 한 7%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배당률이 10% 돼요. 이 회사는요, 대주주가 한 50% 지고 있으니까 고배당 정책을 펼쳐요. 풍성이라는 데가 이 회사 대주주인데 일부러 고배당 정책 펼쳐요. 자기네들이 배당으로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큰 시장, 빅마켓이 만일 열린다. 그래 되면 얘네들이 그중 독식하는 구조로 막 흘러가 버리는, 순식간에 떼돈 버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 대부분 다 품절주예요, 품절주. 아니면 끝없이 바닥에서 헤매고 있고. 가뜩이나 바닥에 있으니까 거래도 안 돼. 시가총액도 전부 작아.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어. 배당도 많이 줘. 그러면 이래저래 맞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개인들이 아예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다는 거죠. 너무 관심도 없고 거래가 안 되니까 정권사에서 아예 신용을 막아놔 버렸어요. 피스텍 같은 경우는 신용이 한 300주 있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급매물이 없다. 급매물이 없으니까 오늘같이 폭락장에서도 거래가 안 돼요. 급매물이 안 흘러나와. 끼켜봐야 지겨운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쳐다보는 사람들이 몇 개 사고 막 그러겠죠. 이런 폭락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조금 사두는 거예요. 하락을 겁낼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이 시기 아니면 이런 종목은요, 이 가격에 사지도 못해요. 조금만 장호정되면 순식간에 그냥 뭐 거래도 없이 그냥 쑥 올라요. 거래 없이 빠진 거는 거래 없이 올라버린다. 근데 얘가 미래 비전이 없냐 하면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앞으로 전력망이 큰 시장이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배팅을 해도 충분하다. 거래 안 된다고 품절주라고 바닥에서 헤맨다고 겁낼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하게 올 연말 배당받지 뭐 이런 배짱으로 덤벼볼 수 있다는 거죠. 단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드니까요, 살만한 종목, 사도 괜찮은 종목은 그날 제가 가격대로 지정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예약 매수 걸어놨고 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신용 반대 매매, 그죠? 계속 터져 나온다 했죠. 이거를 받아먹는 게임이에요. 누가 잘 받아먹느냐. 그 말은 누가 저가에 막 사모으느냐. 그 게임이에요. 지금은 누가 저가에 많이 사서 모아두면요, 조금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전력망 관련된 업종들은 대폭등할 것 같아요. 최근에 쉽게 얘기해서 뭐 노가다 하는 이 전력, 전기, 건설회사의 전기나 이런 쪽에 하청받아서 하는 업체들, 그쪽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물어봤어요. 뭐 요즘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와, 구리선, 전선,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량 확보도 힘들다. 옛날 같지가 않다. 어딘가에서 막 웅청웅청 사가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다.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력망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이래 질문하고 생각하는 걸 막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뭐 신도시 생기는 개념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좋게 보더라고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는 상상이죠.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근데 풍력, 화력발전소 뭐 이거 다 지어 놓으면 뭐예요? 전력망이 없으면 쓸모없다 그랬죠. 그 전력망을 깔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정부에서 거대 여당이 원전을 만일 스톱시켜버리면 결국은 풍력, 그죠? 아니면 재생에너지 다른 쪽으로 막 가야 되겠죠. 전환이 돼야 되겠죠. 원전 하나에 깔리는 전력망은 약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쪽, 전국적으로 만약 쭉 깔려진다? 풍력이나 뭐 다른 쪽으로 간다? 태양광으로 간다? 전력망의 어떤 사용량은 훨씬 급증을 하겠죠. 뭐 이래저래 나쁘진 않다 봅니다. 이 전력망 테마가.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어쨌든 지금은 어렵고 힘드니까요.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대응 방법 말씀드리고 당분간은 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